모닝브리핑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는 업종별 차별화 양상이 아주 뚜렷했죠. 2차 전지주가 강했어요. 네, 맞습니다. 모처럼 2차 전지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지만 반도체와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이는 등 업종별 쏠림 현상은 굉장히 극하게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9월 장세에 대한 우려 또한 여실히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미국 노동절로 휴장에 들어갔고요. 과연 국내 증시는 오늘도 수급 공백송에 업종별 차별화 양상이 좀 뚜렷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순환매가 이렇게 빠르니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을 해도 전혀 체감상 상승장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모습으로 9월의 첫 스타트를 끊는데요. 9월 1일 월요일장 한마디, 실종된 주도주, 낙폭 과대주로 쏠리는 수급입니다. 양시장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던 전 거래일, 그러나 상승한 금리와 달러의 영향에 반도체와 바이오, 자동차, 또 조선 섹터가 쉬어가며 체감 지수는 결코 좋을 수 없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화장품주도 어제 갭상승으로 마무리는 됐지만 시장 대비 선전을 해주며 이렇게 오래도록 쉬어갔던 낙폭 과대주들의 빈집털이식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하루. 고로 체감상 이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혼동이 올 수밖에 없었던 하루.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 바로 확인해보고 오시죠. 월요일 양대 지수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전일 뉴욕 증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흐름은 약했는데요. 다만 이후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자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 선물을 7천억 원까지 매도했던 외국인은 장 후반 들어 매도 물량을 대부분 거둬들였고요. 코스피 현물 역시 2,390억 원 순 매수에 나서며 7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렇듯 외국인과 개인 매수세에 기관 매도에도 불구하고 0.25% 상승 마감했고요. 2,68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지만 개인은 1,300억 원가량 사들이며 0.2% 올랐는데요. 76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단에서는 2차 전지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강하게 발생한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알테오젠을 제치고 다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한 발 더 들어가서 어떤 섹터가 추가로 움직였는지도 짚어볼까요? 먼저 STO 토큰증권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선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을 이달 여당이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발의될 예정인데요. 이에 갤럭시와 SM은 7%, 헥토파이낸셜은 6% 강세 보였습니다. 손해보험주는 9월 밸류업지수 출시 기대감에 더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이 5조 7,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늘어났다는 소식도 부각되자 이렇게 강세 보였는데요. 코리안리는 4%, 삼성화재는 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는 8월 누적 화장품 수출액이 6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며 화장품 수출이 견조하다고 시사하자 상승 곡선 그렸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 함께 추가로 확인해 보시죠. 올해도 9월은 약세장이라는 리스크를 피해갈 수는 없는 걸까요? 어제는 모처럼 2차 전지, 화장품 같은 낙폭 과대주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래도 양시장 하락 종목 수는 1,400여 개로 집계되면서 체감지수가 굉장히 부진했던 월요일장. 지수는 상승이지만요, 상승장이라 느끼기 힘들었던 시장으로 9월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전날 시장 상승의 중심에 있었던 2차 전지 관련주 한번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전날의 반등을 의미 있는 추세적 반등으로 해석해 봄직한지 아니면 일시적인 저가 매수 유입에 따른 반등으로만 볼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민해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2차 전지주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구조적 반등 추세에 진입을 했고 단언하기도 어렵지만 또 동시에 전날의 2차 전지주 상승 배경을 꼽아보자면 그것도 여러 가지 근거를 들 수 있어 전날의 상승이 투자자들에겐 더욱더 물음표로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 배경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규제 강화 조짐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글로벌 1위 배터리 업체 CATL을 블랙리스트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죠. 몇몇의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이 지난주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CATL을 즉시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고 국방부가 거래 제한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이 기업은 이제 미국 군과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의 예고편이 나온 상황. CATL과 글로벌 시장서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배터리 3사엔 반사수혜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배경, 유럽으로 가보시죠. EU의 2025년 CO2 배출 목표가 크게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유럽 시장의 전기차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올해는 유럽이 전기차 보조금을 크게 축소했습니다. 이에 전기차 점유율이 작년보다 무려 13%나 급감하면서 전기차 침투율 현재는 15%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면 2025년에는 유럽의 전기차 점유율이 그러니까 당장 후년이겠죠. 2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전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동력이 되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내 업체의 해외 공장 가동률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국내 업체라고 말하기보다는 LG 엔솔이라고 콕 집어 말을 해야겠죠. 유럽 공장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3분기 이익이 2분기보다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올 상반기 공장 가동률 굉장히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LG 엔솔의 상반기 공장 가동률 59%를 기록하면서 작년의 상반기가 70%대였거든요. 15%포인트 넘게 감소했던 터라 이 조금의 개선에도 작은 호재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해주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지난주부터 아주 심상치 않은 반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전날의 상승을 구조적 반등의 진입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여부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싶지만요. 펀더멘털 지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 2차 전지 관련주의 진 바닥을 논하기엔 근본적으로 좀 돌아서줘야 하는 데이터들이 아직은 바닥에서 주춤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 30일 기준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71.5 위안화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 3월에서 5월 좀 반등하나 싶었던 이 리튬 가격이 6월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이더니 8월에는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한창 전기차가 핫하게 떠올랐을 때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너나 나나 광산 개발에 뛰어들자 공급 과잉 발생했고요. 전기차 수요는 감소하니 가격이 이렇게나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양극재 수출액도 양극재 수출 단가도 여전히 부진한데요. 6월, 7월 들어선 조금은 살아나나 싶었던 양극재 수출 단가가 8월 킬로그램당 27.9달러를 기록. 전년 비는 물론이고요. 전월 비해서도 3%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속도는 더뎌도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하신다면 그 부분도 아직은 더 확인하고 가야 할 자료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선 중국의 성장이 돋보일 뿐 유럽과 한국을 보시면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다행히 미국 전기차 판매가 여전히 증가 중이긴 하나 그 수치는 좀 아쉬운 게 사실이고 유럽과 한국 쪽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가 하루빨리 좀 해소돼 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을 좀 쥐락펴락했던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요 골자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가동률 개선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 규제 강화하니 한국 배터리사들의 수익성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 수혜 종목을 LG 엔솔, LG화학, LNF,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으로 픽하면서 특히 LG 엔솔의 목표 주가를 기존 33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66%나 넘게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무리 외국계 리포트라지만 시총 100조짜리 기업을 이 정도로 높게 끌어올리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 일단 시장은 후한 점수로 화답을 해줬던 거죠. 또 반면 LNF는 꿈쩍도 하지 않고 되려 에코프로비엠이 8% 급등해 참 국내 시장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 좀 절로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시죠.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음극재, 양극재 소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주가는 전날 15% 가까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엔캠입니다. SK와 LG가 주 고객사로 국내 1위 전해액 업체입니다.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주가는 전날 12%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날 코스닥 1위 자리로 탈환한 에코프로 BM도 볼까요? 어제 8% 넘게 상승하면서 시총 17조 7천억 원을 다시 좀 회복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은 LG 엔솔입니다. 주가 6% 넘게 급등 5개월 만에 40만 원을 돌파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자, 구조적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기엔 아직은 확인해야 할 데이터가 더 많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공매도 쇼크오버링에 의한 매수 가능성도 점쳐지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러나 동시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국면과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 속 우리는 숫자가 찍히고 실질적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선별해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공시와 일정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은 2,911억 원 규모의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수주 규모는 작년 매출 대비 2.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S&T모티브는 주가 안정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1.3%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온전선은 모회사인 LS전선을 상대로 792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LS전선의 경우 또 다른 자회사인 GMP 보통주 100%를 가온전선에 현물 출자한다고 했고요. 이에 LS전선, 가온전선, GMP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해당 소식에 가온전선은 시간외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의 특사가 오늘부터 6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체코 측은 방한 기간 동안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이 제안한 포괄적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갑니다. 이외에도 삼성 SDS는 코엑스에서 리얼 서밋 2024를 개최합니다. 해당 자리에서 인공지능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예정인데요.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일까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진행됩니다. 연례 글로벌 블록체인 및 웹3 페스티벌인 해당 행사에서는 관련 최신 기술에 대한 기술 공유 및 연설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인 비탈릭 부테린, 리플 CEO인 브래드 가링하우스 등이 연사로 나섭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하니 갈 곳 없는 수급. 오늘은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STO 토큰 증권 관련주들 한번 주목해 볼까요? 여당이 그동안 지연되어 왔었던 토큰 증권 법제화를 이번 달에 좀 재개할 것이라는 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갤럭시와 머니트리, 서울옥션, K옥션 같은 종목들 움직임 오늘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